안녕하십니까.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. 이제 6월 수능 모의고사가 좀 다가오고 있어요. 잘들 공부하고 계시죠? 그래서 올해 어쨌든 수능 선택도 새롭게 실시하는 모의고사니만큼 또 수능이니만큼 이제 아마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또 분석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럼에도 우선 뭐 중간고사 잘 봤든 못 봤든 최대한의 6월 3일 날 실시하는 이제 첫 수능 모의고사, 또 졸업생들하고 같이 실시하는 거니까 그래도 자기가 수시로 가든 또 정시로 가든 최대한의 준비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. 오늘도 논술 2탄, 논술 또 전문 선생님들 홍일호 선생님과 김민규 선생님 두 분께서 또 이제 꿀팁을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정리 핵심된 거를 타이틀 좋아요.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알아야 할 7계명. 꼭 좀 오늘 영상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. 논술을 안 하더라도 저 정도로 준비하면 되겠구나,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또 늘 이렇게 연락처 남겨놓으니까 참고해서 질문들 남겨주시고 또 필요한 자료 있으면 또 말씀을 하세요. 자, 논술을 준비하고 진행할 학생들 알아야 할 7계명. 첫 번째, 입시 논술의 합격 키포인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이다. 이거 말 참 심오하죠. 그냥 부연으로 선생님 말씀 남겨놓은 거 빨리 갈게요. 논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한다. 글을 잘 써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. 하지만 논술도 시험이고 평가이다. 결국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임을 잊으면 안 된다. 결국 우리가 늘 치르는 시험이라는 이야기다. 그래서 그 시험을 가지고 채점을 한 뒤 선발하는데 결국 대학별 논술 시험의 요구사항을 이해해야 한다. 이거 아주 심오한 말이죠. 그죠? 뭐 이렇게 자기네들 채점에 대한 컨셉이 있는데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막 쓰면 이게 지극히 주관적이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요주의해라. 넘버 2. 요구사항에 맞게 글을 잘 쓰고 싶은가? 그렇다면 손이 힘들어야 한다. 이게 뭐 철학적인 느낌이네요. 자, 머리로 쓰지 말고 손이 힘들어야 된다는 거지. 그래서 머리로 친구들, 논술 하는 거 보면 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니까 제자들 보니까 머리로만 막 써. 글은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고 글을 적어야 되는데 보통 300에서 1000자를 요구한다. 근데 우리는 글쓰기 초보야. 프로작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. 머리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을 요구가 실력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게 그대로 글 쓸 수 없다는 거지. 그래서 좀 머리와 손이 따로 놀게 된다.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서 요구사항을 글로 쓰는 그 작업을 바로 개요짜기를 트레이닝 해야 된다. 그렇게 말씀하셨고, 넘버 3. 제시문 독해는 제시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. 이해하는 것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니 무슨 말입니까? 학생들이 제시문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제시문 주제와 근거를 잘 찾으려 한다. 하지만 논술은 요구사항이 분명한 시험이다. 그렇다면 무작정 주제와 근거를 찾아도 큰 의미가 없다. 내가 필요한 것을 잘 찾는 것이 제대로 된 독해다. 무조건 제시문 내용을 정리를 잘한다고 해서 점수를 받지 못한다. 오히려 그건 독이 될 수 있다. 반전 말씀이네요. 그러니까 너무 제시문 내용만 막 파악하면서 접근하지 말라는 거. 그 다음에 네 번째, 입시 논술은 제시문 간 관계를 잘 찾아야 한다. 입시 논술은 대부분 하나의 제시문을 이해하는 큰 의미가 없다. 왜냐하면 복수 제시문, 보통 4개와 8개의 제시문이 나오고 그거에 찾는 요구사항이 많죠. 보통 기출문제 한번 봐보세요. 그죠? 쭉 다 깔아놓고 관련된 거, 가나다, 기역, 니은, 디귿 이렇게. 그래서 제시문을 잘 찾는다면 논제 요구사항을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5번째, 문장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. 보통 질문들 막 그대로 하죠. 하지만 키워드는 살려야 한다. 제시문을 정리하다 보면 문장을 그대로 쓰는 학생들이 있다. 대학의 논술 가이드를 본 학생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. 절대 100개서는 안 된다. 학생들이 물어본대요. 더 이상 문장을 만들 수 없대. 할 말이 없대. 그래서 그대로만 쓰지면 안 된다. 좀 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키워드는 100% 활용한다. 출제위원들의 제시문을 발췌하면서 핵심 키워드는 그대로 약간 활용하지만 그 내용과 이런 질문들을 그대로 막 따지 말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유념해서 키워드 찾는 문장, 이건 자소서에도 연관될 수 있어요. 6번째, 가능하면 2가지씩
가능하면 간결한 문장. 이건 뭐 당연하죠. 논술에서 보통 뭐 수십 대 1조 경쟁률이 지원하는데 얼마나 채점 많이 하겠어요. 간결하게. 그래서 답이 있는 논술이라면 채점자가 무엇을 먼저 보게 돼? 먼저,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모 대학들은 1번 문항부터 거기서 채점한대죠. 1번 아웃이면 그냥 아웃 이렇게. 어떻든 간에 그래서 간단하다. 채점자가 보기 쉬운 자리에 그것을 배치하면 된다. 저 팁을 아주 주지. 두 가지 원리. 답 전달. 짧은 문항이 전달되는 강하다는 것을, 짧은 문항의 강렬함을 보여줘라. 이렇게 해서 6번. 마지막 7번.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은 없다. 논술은 시행착오가 중요하다. 이렇게 마지막 팁을 주셨네요. 그래서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 글 쓰는 과정은 없다. 어떻게 잘 쓸래? 글 쓰는 과정도 없고. 그러니 훈련을 좀 해서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끝나고 여름방학부터 하든지 지금부터 논술을 안 했더라도 그래서 최대한의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링에 올라가기 전에 훈련은 복서처럼 좀 최대한의 훈련과 훈련을 거듭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. 그렇게 홍인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7가지 7계명을 정리해 주셨네요. 또 마지막 이제 이과의 김민규 선생님께서 수학 범위 좀 얘기하고 정리할게요. 김민규 선생님께서 팁, 수리논술 출제 범위 확인해야 된다. 올해 좀 개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2015 개조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이 범위도 수능 범위도 다르고 그렇죠. 논술 범위도 마찬가지죠. 옆에 도표로서 정리를 해봤듯이 역시 주요 대학들이 수학 1, 2, 미적분, 확통, 기하를 모두 다 연대, 서강대, 성대, 한양대, 이대, 경희대, 동대, 홍대, 단대, 광운대, 고대, 세종, 약학과 이렇게 해서 대다수가 이 범위를 하고 있다. 그래서 김민규 선생님 멘트는 확통, 기하 대부분에 소홀할 것으로 예상한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그냥 너무 편식적으로 수학 공부하는 거 말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수학 1, 2, 미적, 확통, 기하 모두 포함되니 논술에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부분을 좀 수능 대비 플러스 물론 기하까지 안은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미적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 범위에 대한 부분까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꼭 유념해서 그 다음에 이상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세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논술의 출제 범위, 극복, 아주대 인하대는 수능 선택 비율이 높은 미적을 포함한 출제 범위, 수능 후에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정, 보통 아시다시피 수능 이전과 수능 이전의 대표 학교는 연대예요. 대다수가 또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만. 그래서 10월 20날 이렇게 분산되니까 어떻든 수능 최저까지 고려하되 이 시험 범위에 대한 또한 가천대, 외대, 글로벌, 수원대, 고대, 세종 출제 범위가 공통 범위 수학 1, 2요. 그 다음에 고대, 세종은 미적, 그 다음에 약학은 미적, 기하 포함.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 수학 선택에 대한 부분을 잘 범위를 체크해서 대비하는 것이 보통 이과 수리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겠죠. 이렇게 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나온 이 도표에 대한 출제 범위도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숙지하셨겠습니다만 학부모나 학생분들 꼭 체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지난주 이어서 논술에 대한 7계명, 그 다음에 이과의 수학 범위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라. 그렇게 홍인호 선생님과 김민규 선생님의 그 멘트와 또 조언에 함께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어떻든 이제 이후의 일정들 잘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분석도 바로 올려드릴게요. 그래서 예상 등급컷, 이후 대비 전략, 수시, 자소서, 면접 이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의외로 지금 막 이게 정보를 드린다니까 아주 그냥 쏟아지시네요 댓글이. 그러니까 이번도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좀 이벤트식으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보도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대학 보내는 남자는 늘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이후에 영상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이었습니다.